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월요일장 우리 SK증권 조금은 의도적이었는데요. 시가를 무려 4%나 띄어내면서 이 흔들기 패턴이 좀 나왔었죠. 다시금 회복을 해준 상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구간, 이 기준점이 없다라고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죠. 지금의 SK증권은 완벽한 정별 구간이기 때문에 이 5일선이 우리의 생명선, 우리의 지지 구간이자 매수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세를 탄 SK증권의 특성, 이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는 거죠. 지금의 구간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텐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병합을 시키면서 완벽한 헤리티지를 받았지만 지금의 증권주 특성상 우리가 지금의 주가에 절대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전히 폭발 직전의 고러한 구간, 이러한 전제 정도는 깔고서 오늘의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SK증권을 공략하기에 앞서 이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놓쳐서는 안 될 부분, 현재 미국 증시는 이 다우존스를 제외하면 나스닥, S&P 500, 하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코스피도 당연히 신고가가 나왔었고요. 이유는 이것, 저번 주에 있었던 M7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한 것인데요. 역시나 인공지능, AI에 대한 수요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지만 데이터 값으로 보았을 때 결과값은 확실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미국과 이란에 대한 민감도도 크게 낮아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유가와 금리의 변동성은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확실한 거는 시장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 지금 이란이 요 종전환을 미국한테 계속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끝자락에 와 있는 상태,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알고 나서 우리 SK증권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분명 베이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5일선 단기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SK증권의 가장 큰 리스크가 기존에 뭐였어요? 바로 이 유통 물량이었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 발행 주식량 자체가 과도하게 많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병합을 함으로써 해소를 시켜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특히 재개 첫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우리한테는 분명 무리가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인 노이즈였다라고 하면 지금 시총 1조를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SK증권의 펀더멘털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보시면 이렇게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물론 4분기에 좀 빠지긴 했었지만 동전주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00억 원이라는 돈을 벌어들였었다라는 거. 이 적자의 늪에서 다시금 올라왔다라는 거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월 4일에 있었던 자사주 소각인데요. 이게 지금 정말로 다 반영이 되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전히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8천억짜리 종목에 무려 200억을 태웠는데 지금 50% 정도밖에 안 올라온 수준이잖아요? 결코 이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증권주 특성상 지금의 분위기가 특히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오늘도 이 반도체 투톱 증시를 완벽하게 이끌어 주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국장의 대세장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 이러한 기대감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다시금 요 8,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뭐예요? 우리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브로커리지, 우리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요 매매 수수료가 수익의 가장 원천이잖아요. 우리는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은 한 주 이 변동성으로 인한 요 5일선과 중첩된다라고 하면 쫄지 말고 반드시 매수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요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남은 한 주 여전히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대응 전략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요 밑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간단하게 문자로 대응, 이 대응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우리의 또 대응 전략, 수요일의 대응 전략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지금의 구간, 지금의 가격, 이 섣부른 매도는 절대로 금지라는 거 일단은 깔고 가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 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5월 3일 어저께 일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9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5월 4일 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서전 기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배전방 관련주 그 중에서도 SMR과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자,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이 젠슨왕이 말을 하길 지금의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요 전력 소모량이 무려 5배가 크다. 자, 그래서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이 배전반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 콕 집어냈던 것이었는데요. 자, 게다가 이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이 금요일에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이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월요일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요 시점 거래량이 또 완벽하게 붙었었죠. 이거는 뭐 거의 매집봉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쏟아냈던 구간 그리고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올라온 구간에서 최근에 계속된 지지를 나타냈었다라는 거죠. 저번 주 금요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지는가 싶었지만 요 5일선은 지키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다시 이렇게 정배 어린 상태.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뉴스입니다. 금요일에 이 시간에서 이 공시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요 서전 기전만의 이렇게 좀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서전 기전 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5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9.93% 상한가 바로 직행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가 수익이 났던 거예요? 자, 시가를 단 2.4%, 단 3%조차도 띄우지 않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6~7% 이상의 수익이 났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들 이 수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이 쉽게 요 돈 벌어 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이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현재 미장은 계속된 신고가, 최근의 기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좀 반영이 되었었죠. 코스피는 진짜로 7,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FOMC도 끝이 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는 시장이 신경을 사실상 쓰지 않고 있고, 하물며 M7들의 호실적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세를 이어갈 확률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나마 빠질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한 기회로서 잡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게 저는 지금 장의 좀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지금의 구간은 여전히 폭발 직전의 고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지금의 구간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자, 수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는데요.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났습니다. 자,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뭐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이번에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분명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휴일 역시나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